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구입니다. 좀 오랜만에 영상을 만드는데요. 지금 이번 주 상황 및 차트상으로 이제 이번 주에 남은 4일이 좀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오래 보셨던 분들이고 조금 팬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길더라도 제 생각을 조금 정리해가지고 좀 길게 좀 말씀을 오랜만에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여름도 조금 있으면 끝나는데 휴가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휴가 아직 다녀오시지 못하신 분들은 휴가 즐거운 휴가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초에 제가 관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제 8월 초에 관세가 이제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8월 8일에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완벽하게 끝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관세 정책이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사실상 일단은 관세 재료가 소멸이 됐습니다. 소멸이 됐죠. 처음에 관세 쇼크를 맞았을 때가 이제 4월인데 이 4월에 관세 쇼크로 이제 큰 하락을 한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상승을 했는데, 어쨌든 관세 이슈는 일단락 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재료 소멸로 저는 이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뭐 어떤 희망적이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어떤 게 사라졌다, 관세 이슈로는 이제 더 이상 시장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더리움을 필두로 좀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간이 좀 고점이 될 수 있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더 슈팅을 한 게 좀 오버슈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차트상으로 이제 보통 고점을 찍고 한 파동 짧게 더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거의 끝자락에. 저는 솔직하게 여기가 중단기 고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조정받은 이유가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실제 세부 지표로 들어가 보니까 코어 CPI는 오히려 상승했고 오히려 하락 재료로 쓰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9월 17일 이제 다가오는 FOMC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뭐 82%, 원래 90% 정도 됐는데 좀 떨어졌지만 사실상 금리 인하 확률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고 점치고 있지만 이런 거는 미리 다 예고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었다. 이미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한 것까지 이미 상승에 반영이 됐다 이겁니다. 또 이번 주에 중요한 게 8월 21일 FOMC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이번에 금리 인하 확률이 높다고 나오지만 이번 FOMC 회의록이 세부적으로 공개되면 앞으로 올해 몇 차례 더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 또 어떤 내용들이 회의에서 오갔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회의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 그래도 주봉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21일에 있을 이 회의록에 따라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은 좀 숨통 붙여줄 거고, 조금만 안 좋게 나오면 저는 하락 좀 심하게 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볼 건데요. 지금 차트가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죠. 다이버전스 주봉에서 하락 다이버전스 계속 걸려있다. 좀 깨려고 했지만 결국 아래로 내려왔다. 그리고 지금 이 MACD도 주봉 단위로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굉장히 넓게 보는 겁니다. 주봉 지표는 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데드크로스 직전입니다. 이 파란 선이 빨간 선 아래로 내려오면 데드크로스예요. 반대로 파란 선이 빨간 선 위로 올라가면은 골든크로스는 상승 추세, 데드크로스는 하락 추세인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데드크로스가 나면 큰 조정이 다 있었죠. 그리고 뭐 데드크로스 골크 날려다가 실패하고 더 내려갔죠. 그래서 한참 골크 날 때까지 한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유일하게 큰 하락 없는 데드크로스 구간이었는데, 이 구간도 이제 상승 추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제 큰 하락이 없었던 것이지, 기간 조정을 했어요. 그래도 조금 하락하면서 기간 조정을 길게 했단 말이에요. 보통 데드크로스가 나면 기간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가격 조정을 하거나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거의 대부분이 가격 조정입니다. 이렇게 기간 조정으로 주봉 데드크로스가 났는데 버티고 다시 올리는 경우는 상승 추세가 너무 강했을 때만 있는 경우고, 대부분 고점에서는 주봉 데드크로스가 나면
큰 조정이 옵니다. 근데 여기서 살아나려면 이번 주에 주봉을 꼬리를 길게 달고 올려야 돼요. 이번 주봉이 이게 지금 거의 꼬리가 없죠. 근데 이 4일 동안 꼬리를 최소한 반 이상 달고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데드크로스가 안 나고 다시 맞고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목요일 FOMC 회의록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좋아야 되고 이제 매수세가 강해야 되는데, 저는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상황을 봤을 때 이번 주에 꼬리를 길게 달지 못하고 데드크로스를 맞이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확률로 따지면 데드크로스, 제 생각이에요. 데드크로스 맞고 큰 조정으로 갈 확률이 70%, 맞고 버티고 한 번 더 올릴 확률이 30%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7대3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회의록을 보고 상황을 보고 안 좋다 그러면은 하락방 베팅을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락 조정 들어가면 저는 여기까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만 불 좀 아래쪽까지는 최소한 맞고 조정하고 뭐 다시 떨어지더라도 여기까지는 떨어질 것 같다. 주봉 데드크로스가 나면 사실상 조금 길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데드크로스 맞고 떨어지면 주봉 RSI로도 하락 다이버전스 맞고 떨어지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조금 최소 단기 조정은 아닐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여기서 맞고 올리면 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겠지만 좀 그렇게 차트상이던 분위기상이던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15,000달러에서 지금 12만 4천 불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거의 8배 이상 올렸는데 영원히 상승하는 경우는 자산은 저는 못 봤거든요. 이렇게 저점 찍고 이렇게 올리더라도 다시 엄청 떨어지잖아요. 과거에 그랬는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거예요. 뭐 20만 불, 30만 불 그냥 올라가기만 한단 말이에요. 주구장창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락에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제 의견은 제 의견일 뿐이니까 맞지 않더라도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는 여러분들 의견대로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근거와 차트로 지금 요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 주 주봉을 꼭 봐야 된다. 그래서 영상을 찍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요. 내일 있을 회의록 8월 21일에 있을 회의록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